안녕하세요. 인텔리티브입니다. 뉴스 바로 보기입니다. 일단 용어 감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따라하기 그만하자 라는 취지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그랬죠. 징용 아닌 모집이다. 위안부 이어 또 강제성 부인했다. 이게 2018년 얘기입니다. 임 수석 대변인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등을 내일 지금 예정이다. 판결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판결금이라는 얘기를 거의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에도 제2요구권 행사 검토 수순. 제2요구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이제까지 우리는 대통령 거부권이나 보고 표현했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징용이란 말을 올렸었는데 모집이란 말로 써갖고 강제성을 없애버리려고 하죠. 그리고 강제징용자를 징용공 그 다음에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일본에서 쓰고 있습니다. 의안부 손해상은 뭐라고 쓰느냐? 아베가 이것도 한 거예요. 세 개 다 의안부상.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이나 또는 배상금, 손배금이라고 해야 될 거를 판결금이라는 말도 안 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그리고 여당과 정부에서. 오염수 내지는 핵폐수라고 해야 될 거를 뭐라 씁니까? 일본에서 처리수라는 말을 쓰는데 여당에서 처리수로 시작을 하고 주장은 했었죠. 대통령 거부권인데 아까 보셨지만 제2요구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용어의 감수성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용어를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 왜곡하는 듯한 이런 발언에 주로 담긴 용어, 이 용어에 속지 마십시오. 이 용어가 다 맞는 거죠. 왼쪽에 있는 게. 조중동 똑바로 보기입니다. 조선일보 1면인데 월급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OECD 이런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OECD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말했나 모르겠네요. 문화일보가 이제 조선일보 보도를 받아서 사설까지 썼어요. 월급보다 많아진 실업급여. 전면 재설계 불가피하다. 자, 이게 요 지금 보도 내용은 조선일보 내용입니다. 아르바이트생 A씨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고 최저임금이 월급 201만 580원을 받았다.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떼고 받은 실수령액은 179만 9,800원이었다. 그런데 이 A씨가 일을 그만두고 받은 실업급여는 184만 7,040원으로 월급보다 4만 7,240원이 더 많았다.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로 손해진 돈이 더 많은 것이다. 그래서 월급보다 많아진 실업급여래요. 이런 보도가 나가자 조선일보가 하나 기사를 씁니다. 후속 기사를.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없애자라는 법 개정안이 발의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대요. 문제는 뭐냐면 이 홍석준 의원이 조선일보에 자료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걸 보도한 거예요. 월급보다 더 받는 실업급이라고. 근데 이 보도가 나가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이 홍석준 의원이 준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죠. 그러니까 결국 정보 제공, 조선일보에 정보를 제공하고 입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누구고? 홍석준 의원. 그리고 1차 보도를 하고 후속 보도까지 한 거는 박래건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어떻게 되냐? 정보를 조선일보 제공했던 1차 보도를 합니다.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많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문제가 있다. 입법안을 발의를 하죠. 홍석준 의원이. 그 다음에 그 입법안이 발의가 됐다고 조선일보가 또 후속 보도를 합니다. 결국 국민의힘과 조선일보는 하나인가? 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아까 비교한 건 뭐냐면 월급에서는 아까 4대 보험하고 소득세 뺐죠. 공제한 월급이에요. 이런 근술소세 4대 보험은 공제한 월급. 근데 이것과 뭘 비교했냐? 이런 근로소득세나 4대 보험을 공제하지 않는 실업급여와 비교를 한 거죠. 비교 기준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세는 안 내요. 근데 건강보험이 지역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국민연금도 실업급여 받는 분들이 크레딧을 이용하면 25%를 본인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계산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비교 대상이 잘못된 거죠. 하나는 공제를 다 한, 이것저것 비용을 다 공제한 그 남은 월급. 그리고 전혀 공제하지 않은 실업급여.
실업급여 줄이를 이렇게 줄이려고 실업급여를 줄이기 위해서 실업급여가 지금 많다. 그런 거를 위해서 엉터리 비교를 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조선일보 계열사 월간조선이 유서 대필 의혹을 보도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분신 사망 민도청 건설노조 간부 양해동 유서 의조 및 대필 의혹 기사 사과드립니다라고 월간조선이 자기네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취재기자는 또 내용 보면요. 취재기자는 필적 감정 같은 기초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기사를 썼고 이를 걸러내야 할 편집장과 데스크들은 게이트키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자는 두 문서에 나오는 유서 필체가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고 기사가 나간 후에야 필적감정업체 두 곳의 필적감정을 의뢰 해당 유서들의 필체가 동일인의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기사로 인해 고통을 받은 고 양해동 씨 유족과 건설노조 관계자들과 독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뒤늦게 사과를 했는데 아직 기사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5번. 유족 측이 삭제 요청 안 했다고 삭제를 안 했다고 합니다. 오버를 어떻게 처리하냐, 대응 오버를 어떻게 오버 난 기사를 어떻게 처리하고 오버가 났을 때 그거를 어떻게 알리냐, 그리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언론의 신뢰성, 그다음 그 언론의 수준이 결정되겠죠. 당연히 높은 수준의 그리고 언론사가 되고 높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월간조선도 고민을 해보십시오. 조선일보 보던데 기획문을 하나 썼어요. 중국을 벗어나니 세계가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이면에도 이제 관련 기사를 전면 썼죠. 반도체 생산 40%, 배터리 소재 80%, 대륙의 발목 잡혀. 이런 말을 씁니다. 발목 잡혔다고 중앙일보에. 아니 중국에 발목 잡힌 거 맞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중국에 60조 투자한 K반도체, SK 하이닉스들이 40에서 45% 생산. 여기 보면 삼성도 낸드 생산은 40%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서 나옵니다. 2차 전지 광물의 중국 의존도도 엄청나죠. 저기 양극재도 웬만한 건 90% 이상이고 뭉묵재도 마찬가지 이렇게 중국 비중이 높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죠. 그 배터리 소재는 80%, 반도체 생산은 40%를 중국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이. 그래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벗어나니 세계가 보인다고 이렇게 시리즈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선일보가. 근데 미국도 중국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은 바로 옆나라고 15억 대국에 그리고 우리나라 공장들이 거기 얼마나 많이 진출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의 대중교육의 변화를 보면요, 줄었을 것 같잖아요. 중국하고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근데 안 그럽니다. 수출은 1.6%가 늘었고 수입은 6.3%나 늘었습니다. 2021년도에서 2022년 수출액이 늘어났죠. 2021년 수입액, 2020년 수입액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만 줄고 있어요. 우리나라 엄청 줄었죠. 적자도 엄청 많이 늘었고, 결국 미국도 중국 못 벗어나는데 중국 벗어나니 세계가 보일 거라고 허황된 보도입니다. 한겨레에 보면 그래서 미국의 거물 CEO들이 일단 중국행 장사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장사 앞에 디커플링은 없다. 중국과 관계 단절은 없다. 테슬라, JP모건 디커플링 반대를 한다. 그럼 미 정부와 거꾸로 중국과 밀착하고 있다는 거죠. 스타벅스도 중국 매장 확대를 내비쳤다. 중국은 또 여기서 이제 화답을 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개방을 추진하겠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중국에 낀 반도체 정부가 구하기 나섰다. 뭘 구하고 나섰는지 나중에 한번 보십시다. 반도체 칩, 반도체법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반도체법.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첨단 그 장비를 더 이상 들이지 못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냥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풀어갖고 오는지 나중에 보시죠. 중앙일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중국이 미 오프닝에도 시름 깊은 한국 경제라는 보도를 합니다. 중국의 1분기 예상 호또는 4.5% 성장. 5월 한국 대중 수출은 대략 23% 줄었다. 10년 전부터 제조업 경쟁력 밀려 한국산 중간재 중국 특수 사라져. 여기 그죠? 굳이 10년 전 얘기를 꺼냅니다. 중국의 무역 적자 심해진 거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요. 왜? 탈중국 선언에서. 뭐 이제 반도체 제외한 대중 수출액 변화액을 표시를 했습니다. 수출액이 이렇게 많이 안 준 것처럼 보이죠. 왜 반도체가 제일 큰데 비중이 왜 제해졌을까? 수출액에서 반도체를 빼서 윤석열 경제 방어하기 나선 거 아닙니까 이거? 동아일보가 또 의뢰를 합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의 판매를 늘리면 규제를 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제 마이크론 제재를 했죠. 미국의 그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걸 쓰지 않겠다고. 초단기주의라는 함정 이거 보시면. 근데 이제 지금 그 미국과 일본이 그 어떤 움직임이 뭐냐면 반도체 공급망을 일본 중심으로 재편하는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에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그 반도체 중심의 나라인데 일본 중심으로 재편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휘청하겠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보낸 것처럼. 전기차 조립과 배터리 소재에 대해 캐나다와 멕시코처럼 영내 지위를 인정받는 대미 외교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토록 강조한 동맹의 비용만 치르고 대가는 못 받는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다. 동맹의 비용만 치르지 마시고요. 바보 되지 맙시다 우리. 그러니까 내일신문에서 아까 그 동아일보 보도하고 비슷합니다. 한국이 반사이익 누리지 마라고 전방위 압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최수찬 카이스트 교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이 사항을 대규모 투자하고 있지 않냐? 이거는 자꾸 이제 그 미국 쪽에 상기를 시켜서 대중 반도체 제재 그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미국에 그걸 설득을 해야 됩니다. 매일경제를 보는 경제신문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원기 확산, 집전대출 68% 급증. 부동산 지금 아직 안 살아났어요, 여러분. 지금 사시면 곤란합니다. 특히 투자용으로 사시는 분들은. 매일경제가 또 이제 부동산 나라라라고 이제 기사 썼죠. 공급망 탈중국 14개국 첫 협정.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대중국 무역 적자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탈중국 대안을 찾자고 이렇게 그 움직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탈중국 대안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까 조선일보도 이거 중국 대안 찾자고 하죠. 쉽지 않습니다. 국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보면 그 미국과 이 가치 외교를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가 똑같죠. 낡은 가치, 사상. 근데 요즘은 낡은 가치가 아니고 국익 외교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하고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경제가 65세까지 정년 연장하자는 노조 압박에 재계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65세까지 정년 연장은 하자고 재계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근데 그 내용을 자기네들도 그 상당해요. 뭐라고 이 안에 기업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 정년 연장에. 그러니까 기업도 공감을 한다는데 이렇게 노조 압박에 재계가 곤혹을 한다. 습관적인 노조각이죠. 그리고 이제 폭염 곧 다가오는데 에너지 요금 폭등.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오싹하다. 전기를 올리자고 아주 난리 썼었죠. 얘네들이. 한전적자 심하다고. 그러더니 뒤늦게 이제 와서 중소기업과 서민을 걱정합니다. 걱정하는 겁니까 이게? 걱정한 척 하는 겁니까? 65세 그 정년 연장은 그 한국경제신문이 이제 매일경제 그 경쟁지거든요. 매경이 1위고 한경이 2위예요. 근데 한국경제도 정년 연장을 하자라는 그 시리즈물 하나 넣습니다. 양육 부담 줄이는 것만으로는 저출산 해결 못해. 가족같이 행복해.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을 밑에 보면 유연 근무, 재택근무 확대로 지방 소멸 막는 정책을 펼치고 정년 연장으로 생산 가능 인구 편입 늘려야 한다. 그러니까 보수 경제지도 정년 연장을 하자는 거죠. 정년 연장을 누구 위해서 합니까? 노동자 위해서 하자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업들을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정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시위를 엄청 크게 하고 있고. 일본도 지금 정년을 연장하려고 하죠. 노동자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정년 연장할 때 원하는 노동자에 한해서 급여를 좀 줄인 상태에서 연장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매경제 계속 보겠습니다. 금매 미분양 줄어 힘받는 부동산 하단. 좀 전에 봤었죠. 부동산 날짜. 또 이제 하루 걸로도 나왔습니다. 기사가. 그 앱 하나로 이자 경쟁시켜 15분 만에 대출 갈아탄다. 금융결제원이 이제 대출 그 대환대출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잘 안 된대요. 이게 그 대환대출. 근데 이제 보도자료 써주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의도는 되게 좋죠. 빨리 자리 잡아갖고 저도 이제 비싼 이자 쓰는 게 있는데 그걸 바꿨으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안 쓰더라고요. 잘 안 되고 있다는데 대환대출을 잘 안 해준대요. 근데 그런 거 확인 안 하고 이제 보도자료 보고 쓴 거죠. 이제 한일 공조, 기업도 한일 공조, 윤전밀은 합작사 설립.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정부가 엄청 얻는 거 없이 퍼즐 구멍이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드 치는 겁니다. 근데 거의 한두 건 갖고 이렇게 일면 톱으로, 그리고 관계기사 관련 지면도 있고 신소공대를 한 겁니다. 전기료하고 한율 후폭풍에 시멘트값 14%가 올랐대요. 전기료 때문에. 그래갖고 레미콘과 건설업계가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건설업체가 우리나라 신문에 되게 중요한 광고주잖아요. 아차, 광고주도 타격받네. 전기료 계속 올리자 그랬었는데 매경이 이 생각을 뒤늦게 한 거죠. 또 이제 연금 얘기합니다. MZ 10명 중 9명 국민연금 못 믿겠다. 국민연금 불안감을 자꾸 조정을 하죠.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거 왜 합니까? 공적연금 불안감이 조정될수록 개인연금은 많이 팔 수가 있죠. 재벌 소유의 보험회사, 은행, 증권사, 재벌증권사 여기서 연금 판매액이 늘고 있어요. 개인연금 판매액이. 공적연금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지 마십시오. 지금 그 나중에 뭐 저 기금이 소진된다는데 기금 소진되면 그해 걷어서 그해 주면 돼요. 그리고 정부 국고에서 보조해 주면 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연금 자꾸 불안감 조성하는 거는 보험 상품이나 은행이나 증권에서 그 연금 상품 있잖아요. 그거 팔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바이오 업체에 이제 파격 혜택을 주기로 했대요. 윤석열 정부가. 신약 개발 물꼬를 탔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 혜택을 준다 그러면 이제 매경은 무조건 찬성하죠. 누구한테 주면? 서민들한테 주는 거는 혜택 찬성 안 해요. 매경이 포퓰리즘이라 그러죠. 근데 기업이나 재벌한테 주는 거는, 나 부자한테 주는 거는, 이거는 그 아주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부 세수 펑크가 크잖아요. 세수 펑크가 큰데 또 대기업 감세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도 안 하죠? 매경이니까.